질문할 게 없어요. 음. 제가 요즘에 질문하실 동안 좀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파워 디렉터 365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왜냐하면 파워 디렉터 365에 있는 어떠한 이런 템플릿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어에서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파워 디렉터는 만들어진 틀이 있어서 갖다 쓰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프리미어는 그러니까 되게 창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열려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과정까지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렵죠. 디자인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겠네요. 디자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글자 하나 움직였다가 움직이는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거의 뭐 한 1시간 이상은 소비를 해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가 좀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프리미어도 템플릿이 되게 많아요. 파워 디렉터처럼 어떤 특정 템플릿을 활용하면 그게 좀 쉬워지죠. 하지만 템플릿을 활용해서 내가 사용하더라도 프리미어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익혀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파워 디렉터는 몇 가지 사항만 알면 그냥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하면 프리미어 5시간 할 동안 파워 디렉터 1시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걸 만드는데 파워 디렉터 1시간 걸릴 거를 프리미어는 5시간 걸린다. 그 대신 프리미어는 굉장히 템플릿이 다양하고 굉장히 좀 멋진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다. 강건준만님께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1년 정도 쉬고 있는데 다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좋은데 단 그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인 블로그였다면 오래된 블로그가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힘센상신님께서 PNG랑 GIF, JPG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GIF는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것도 있던데, 예. 자, 여러분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중에서 자가용도 있고 또 짐을 싣는 흙 같은 거나 이런 거 싣는 트럭도 있고 또 집차도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 종류가 많아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자가용이 세단이 편하고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짐을 싣고 갈 때는 트럭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산길을 올라갈 때는 지프차가 있어야 빠르게 힘있게 올라가겠죠. 즉 똑같은 자동차인데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차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진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음악 파일도 종류가 되게 많죠. 왜? 음악을 보세요. 음질은 떨어지지만 용량이 가벼운 파일. 또 좋은 음질을 가지면서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할 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음악을 계속 보내줘서 상대방이 끊기지 않게 들으려면 필요한 파일처럼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한 대로 GIF라는 이미지 파일은 용량이 굉장히 가벼운 파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이 느렸을 때 굉장히 많이 썼던 파일이죠. 왜냐면 인터넷 웹페이지를 볼 때 옛날에 JPG라는 파일을 쓰게 되면 화면이 뚝뚝뚝뚝뚝 하면서 이렇게 뜨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뚝뚝뚝 끊기지 않고 한 번에 탕 뜨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GIF는 예전에 많이 썼죠. 해상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 대신 용량이 가벼운 거. 반대로 JPG는 우리나라로 자동차로 치면 세단과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그린 파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확장자는 JPG. 왜? 화질이 좋으면서도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파일. 그 다음에 PNG라는 파일 있죠? PNG라는 파일은 워터마크를 저장할 때, 즉 바탕을 저장하지 않고 글자만 저장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선명도도 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이제 해상도도 차이가 있죠. PNG가 제일 선명하죠. 사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JPG, GIF 순이죠. 자, 그리고 마이박스에서 사진이나 어떤 음악 같은 거를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통화음을 올리는 방법은? 마이박스에 사진이나 통화음을 올리는 방법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박스에다가 통화음을 올리는 사진 옮기거나 통화음이니까 뭐 음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건 이제 마이박스 탐색기를 설치를 하시면 편하시거든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것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탐색기 창을 열면요, 내 PC를 누르면 여기 항목에 마이박스라고 해서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USB 드라이브처럼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파일을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여기다 옮겨 놓으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 동기화를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탐색기로 하면 그냥 내 PC 누르면 이렇게 마이박스라고 생기잖아요. 그럼 로그인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네이버에 있는 마이박스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파일을 여기다가 마이박스로 옮기고 싶어. 그럼 얘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전화통화라는 게 전화통화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통화를 하면 그 전화통화를 한 파일이 저장되는 게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러면 전화통화 목록을 보는 데 가셔서 거기서 공유 버튼으로 네이버 탐색기로 설정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녹음한 파일 스마트폰에 찾으신 다음에 그 녹음한 파일의 옆에 보시거나 꾹 누르시거나 하면 공유 버튼이 나와요. 공유를 눌러서 네이버 박스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네이버 박스는 마이박스는 어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냐면 그 네이버 첫 번째 화면에서 첫 번째 화면에서 예, 로그인 하시고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이걸 누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이박스가 나오거든요. 마이박스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요거 블로그랑 똑같이 마이박스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제 마이박스가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이버 마이박스가.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보통 우리 윈도우 쓰잖아요. 윈도우. 맥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되고 보통 윈도우 쓰니까 이거 눌러서 보통 요새는 보면 다 거의 64비트 쓰시더라고요. 64비트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탕화면에다 저장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이 컴퓨터처럼 이렇게 마이박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놓고 쓰시면 편해요. 자, 드론 수업 3주 수업으로 또 연락해 드려야 될 건데, 그렇죠? 드론 수업 3주 수업으로 드론 촬영이 가능할지 추가 수업도 있는지요? 드론 수업 하는 거요? 제가 예전에 저는 지금 드론을 배워서 날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드론을 제가 샀고 저 혼자 연습해서 혼자 날렸죠.
그러면 제가 연습을 몇 번을 했느냐? 2시간씩 2번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날렸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혼자서도 한 4시간 정도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날릴 수 있는데 당연히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3주 수업을 하고 못 날릴 수가 없죠. 당연히 날릴 수는 있죠. 문제는 날릴 수 있고 그 방법도 알지만 손이 이 터치감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못 간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내가 자꾸 날려봐야 돼요. 자꾸 날려서 이 스틱을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터치감이라고 하죠. 그 감은 내가 자꾸 날리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용법 자체를 익히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원장님 둔재 반대시냐고. 천재. 천재시냐고. 어. 못하시는 게 없다고. 예. 원장님처럼 하면 그것은 내 PC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저장된다는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내 PC에서 USB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 돼요. 마이박스는 USB처럼 생각하시면 예. 돼요. 로그 아웃을 하면 내 PC에서 사라지고 USB 꽂으면 이렇게 생기고 빼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로그 아웃을 하면 여기서 사라지고 이건 내 PC가 아니죠. 즉 내 PC에 있는 공간은 요거예요. 요거. 이것만 내 컴퓨터에 있는 거고 얘네 두 개는 다 USB니까 내 컴퓨터랑 전혀 관계없는 거죠. 혼자 만들었던 건데요. 일정한 폼이 보기 편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폼은 가져갔었어요. 강의를 들어보니 안 좋은 경우네요. 두 번째는 계약이 완료되면 제목을 수정해서 계약 완료 기재한 것도 안 좋은 경우의 운영이더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영하셨을 때 전에 잘 블로그가 순위가 1페이지에 다 잘 뜨셨었나요? 강건준마님? 그렇게 운영하셨을 때? 자, 이런 경우인데 기존 코스를 끌고 가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게 있었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많이 했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블로그가 잘 뜨고 있다면 지금부터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었어. 근데 블로그도 안 떠. 그러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낫죠. 그쵸. 예. 하시는 동안은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럼 잘 뜨신다는 거네요. 한번 순위 체크를 해보세요. 글을 쓰신 다음에 몇 회 뜨는지. 그리고 오래간만에 글을 쓰시면은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쓰신 글이 안 뜨실 수도 있어요. 예. 자, 1페이지에 안 뜨는지는 검색하면 아시겠죠? 제가 설명 아까 드렸는데, 내가 네이버 박스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생기고, 로그 아웃하면 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USB 드라이브에 꽂으면 USB를 꽂으면 생기고 빼면 안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내 컴퓨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원장님은 둔재 반대? 지금 그 얘기는 저보고 또라이라는 얘기. 천재라는 말. 농담이고요. 세상의 천재,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저는 결코 천재가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고요. 여러분이 공부 2시간 할 때 저 4시간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2시간 공부할 때 저는 4시간, 5시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가 안 되면 노력을 해야 돼요. 머리가 안 되면 노력을 해서 그걸 대체를 해야죠. 머리도 나쁜데 노력도 안 하면 아니 저기 머리는 나쁜데 IQ는 200 아니시냐고.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IQ가 200이 나오겠어요. 한 90 나오면 잘 나오겠지.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강건준마님은 본인 글이 1페이지에 뜨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글 쓰시고서 검색해서 키워드로 보면 되죠. 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런 것도 블로그 관리의 기본인 거거든요. 본인 글이 몇 위에 뜨고 그리고 내가 순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블로그를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힘세 상진이님은
동생하고 200. 합쳐서. 아, 동생하고 합해서. 220이시래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이제 홍 교수님하고 저랑 합치면 200. 동생이 없잖아요. 동생은 없고 홍 교수님이랑 저랑 합치면 200 될 것 같은데.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평가 시험 그거는 이제 가입 방법 어떻게 하나요? KM 과정을 들으시고 네,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고 그 배운 과정으로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면 KM 친목회에 가입이 되세요. KM 친목회가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 전기승가에는 본인이 KM 과정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KM 친목회에 가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KM 과정을 들으셨다는 네, 분도 질문 더 하셔도 됩니다. 생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목회에 가입하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KM 과정을 수료하고 네. 그 다음에 평가 시험에 합격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일주일 안에 가입하는 분들만 가입하고 평가 시험 합격하고 수료하셨어도 이제 한 달 있다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을 못해요. 그러면 가입하는 방법은 다시 KM 과정을 듣고 평가 시험 합격하고 친목회 가입 신청하는 거 외에는 친목회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친목회에 가입되었다가 탈퇴를 하면 다시 KM 과정 듣고 평가 시험 합격해서 다시 가입하지 않는 한 재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KM 친목회가 굉장히 모임도 되게 좋은 모임도 많이 하시고 주로 공부 모임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건준마님께서는 해시태그의 역할은 뭔지요 하셨는데 해시태그를 그러니까 네. 예, 그냥 블로그에서는 태그는 결국 그냥 같은 태그를 쓴 글끼리 분류하는 작업에 속해요. 그래서 태그가 그렇게 꼭 써야 된다, 뭐 해시태그 뭐 샵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분류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해시태그는 태그가 있고 해시태그가 있죠. 근데 해시태그는요 샵이 붙어요. 우리 카페에서 글 쓰고 나서 하단에 보시면 태그가 있어요. 근데 샵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시태그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할 때 앞에 붙는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도 보면 앞에 샵이 있고 인스타그램도 앞에 샵이 있죠. 즉 샵이 있다는 뜻은 해시태그라는 것은 블로그 자체의 상위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는 아니지만 해시태그를 달아주면 내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그러니까 노출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시태그는 무조건 달아야 되는데 블로그의 내용과 관계없는 해시태그를 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다. 해시태그를 달 때는 반드시 본문 내용과 관련 있는 해시태그를 넣어야 돼요. 블로그에 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는. 다른 사이트는 상관없지만 네이버 블로그만큼은 본문 내용과 관련 있는 해시태그만 넣어야지 전혀 관계없는 해시태그 넣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어느 SNS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유독 네이버 블로그가 거기에 까다로우니까 민감해요. 네이버가 워낙 까다로우니까 문제 그런데 그렇죠. 모든 SNS는 여러분들이 뭐 꼭 그런 마케팅 목적이 아니더라도요. 항상 그 태그나 해시태그나 키워드 이런 것들은 진짜 글과 관련이 있거나 동영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민현님께서 좀 깊게 원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팅 후 이웃들과 소통을 하지만 솔직히 다들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 역시 이웃 늘리려고 품앗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웃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웃을 늘리고 하는 것은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방문해서 글을 쓰거나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블로그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체패라고 하죠. 재방문자 기록, 두 번째 체류 시간, 세 번째 페이지 뷰. 재방문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유튜브랑 거의 똑같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유튜브 상위 노출이나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재방문자, 내가 블로그를 들어갔는데 다음에 또 와.
거기까지는 협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겠죠. 내가 협업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방문을 하는 거. 그쵸? 근데 체가 문제예요. 체류 시간. 유튜브로 따지면 시청 시간이 되겠죠. 블로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한다라는 조건이 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들어갔다가 그냥 빨리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바로 나와버려요. 체류 시간이 짧아. 체류 시간이 짧다는 뜻은 뭐냐? 검색하는 사람이 컨텐츠가 안 좋으니까 빨리 나가는 거죠. 즉 여러분이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명이 협업을 해.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좋아요만 눌러주고 빠르게 5초 안에 나간다? 이것 자체가 안 좋은 컨텐츠인 거예요. 좋아요는 눌렀는데 체류 시간이 짧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이버 통계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써주고 이런 것들이 늘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체류 시간도 길수록 좋은 거죠. 팬은 페이지 뷰죠. 유튜브에서는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의 페이지에 가서 다른 영상을 연결해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 개의 글을 봤는데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그 사람이 쓴 다른 글을 또 클릭해서 봐. 왜 그럴까요? 이 컨텐츠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도 보려고 하는 거죠. 즉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블로그라는 것을 통계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답이 되셨나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배운 거에서 내요. 예. 3개월 동안 배우신 것을 집약해서 내고요. 시험 문제는요. 네. 물어볼 필요도 없어. K&N 과정을 듣지 않는 분들, 오프라인 과정을 듣지 않는 분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수민님께서는 시험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희 이제 그 화면을 카페 보여줘야지. 보시면은 카페 이제 오시면 저희 오프라인 K&N 교육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스케줄표가 나와 있어요.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면 날짜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날. 이 시기는 4월 18일 날 보네요. 예. 아예. 딱 날짜가 그러니까 정해져 이거는 있어요. 오프라인 과정을 듣는 분들만 시험을 보는 거고요. 네. 온라인 수강생 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오프라인 과정을 듣는 분들만 시험을 보실 수 예, 있는 예.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질문 또 있으신가요? 도와줘 마케팅. 모든 것을 물어보는 시간. 네. 자, 어떠한 질문인지 다 물어보세요. 답을 다 해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그런 거 빼고 홍 교수님은 결혼하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맨날 그러죠? 두 분이 부부신가요? 거의 뭐 한두 번씩은 매번 들어요. 두 분이 부부신가요? 라고 전혀 부부가 아니고 홍 교수님은 신랑분 계시고 저는 와이프 따로 있습니다. 다만 홍 교수님하고 저는 이미 10년 이상을 저희가 같이 강의를 하고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손발이 잘 맞죠. 그래서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친한 사이죠. 예. 저희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되시나요? 뭐 별걸 다 물어봐요. 신발 사이즈는 뭐 하려고 물어봐요. 네, 장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으로 네. 뭐든지 물어보시라는 거죠.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간 26분 남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원장님은 나이가 몇이신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저 27이고 홍 교수님 25입니다. 네. 네. 원장님은 10분 정도 영상 편집할 때 제작 시간이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영상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영상이 어떤 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인트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고 이러면 6시간도 걸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촬영이 된 걸 가지고 딱딱딱 편집만 한다고 가정하면 넉넉 잡고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인코딩까지 하는 시간 빼고 그냥 편집만 딱 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빠르면 1시간? 네. 고정주 중에 온라인 과정은 1년인가요? 예, 1년이에요, 1년. 예, 1년 과정이고요. 아유, 고정주님도 나중에 시간 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리필 들으세요. 참, 저희 KN 과정 들으시는 분들은, 리필이 무료예요. 리필. KN 과정 나중에 이제, KN 과정이 계속 과목이 조금씩 바뀌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 좀 업데이트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실 때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고정주님도 대구에 계셔가지고 그러신데 어쨌든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또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또 배우실 때랑 많이 또 틀려졌습니다. 오, 예, 우리 황 박사님 오셨어요. 예. 일단 케마 전체 카톡방을 카톡방. 만드는 거는요 어려워요. 회원 수가 너무 많기도 많지만 그 카톡방에 올라오는 것을 관리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싹 연락 안 되시는 회원님들 싹 정리했는데 지금 현재 2,000분이 유료 회원님들이 넘더라고요. 그 2,000분이 넘는 분들이 카톡방에다 들어오시면 좀 그러면 힘들지 이제 않을까요? 사람들이 안 보죠. 네. 계속 울리는데 시끄러워서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우리 네. 학박스님 항상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온라인 과정도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구분해서 하면은 어떤가요? 전에 한번 그렇게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중급, 상급, 초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과정에서 블로그 상위 노출이 초급, 중급, 고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 시키는 거에 초급, 중급, 고급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초급, 중급, 고급이라 보다는 1부, 2부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꾸미고 이런 거 하는데 초급, 고급, 중급, 고급이 나눌 수가 있나요? 없죠. 그 대신 여기에 보면 영상 편집 초급과 고급으로 나눌 수 있겠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좀 쉬운 걸 가르치느냐, 어려운 걸 가르치느냐, 이렇게는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PC에서 메모장을 휴대폰으로 구글 문서로 공유할 수 있나요? 그거는 PC에서 내가 사용하는 메모장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구글 문서에다가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글로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공유 버튼으로. 그거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공유하거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매물장에 있는 기능을 그 기능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사용하신 매물장이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이렇게 메모장이 공유하는- 일반 파일이 아니라 네,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면 공유가 가능하실 것 그렇죠. 같고. 메모장이 네. 일반 파일이 아니라 네.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파일이라면 그 자체에서 얘를 공유해주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파워 디렉터로 사용하기 전에 편집을 다뤄볼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을까요?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전에 편집을 다뤄볼 프로그램. 제 생각은 우리 곰믹스라는 곰믹스잖아요, 프로그램이 곰믹스.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이 협회에서 유튜브 강의를 할 때는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간단한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동영상 편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앞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걸 계속 할 사람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파워 디렉터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괜히 엉뚱한 거 배우지 말고. 자, 예, 카톡이 1,000명이래요. 예, 한도가. 네. 그리고 핫톡이 1,000명이 한도고 그럼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안 집어넣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한 사람은 1,000명이라 집어넣고 안 한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네이버 카페 활성화 영상도 강의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면요. 네이버 카페가 예전엔 저희가 네이버 카페 강의를 많이 했어요. 왜? 등급이 한번 올라가고 나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올려도 인위적으로 올려도 회원수 활동이 적으면 그냥 바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켜놔도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예. 저희끼리 해가지고 했을 때는 카페를 활성화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카페 활성화 강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카페를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수업을 거의 한동안 안 했었는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카페 강의도 한번 2월 3월 달 정도에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서는 갈대님은 카페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죠? 메모장이 대부분 엑셀로 다운이 안 되어서요. PDF 파일로 저장해서 올리면 가능할 듯 합니다. 저 아까 답해 주신 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아까 네네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네.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한우물을 파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가 주력으로 하는 것은 유튜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유튜브를 주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SNS를 계속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활성화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 카페 자체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네이버 카페도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예 요즘 사람들이 다 그 영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카페를 아예 자체로 영상을 올리는 카페, 영상만 있는 카페로 이런 식으로 한번 컨셉을 잡는 건 어떨까? 어차피 유튜브에 올린 영상 네이버 TV에 올려도 똑같이 다 노출되니까 양쪽에 다 올리는 거죠. 일석이조겠죠. 유튜브 올린 만큼 네이버 카페도 올라갈 거고 또 네이버 카페에 또 새로운 글로 쓰는 것들도 올려주면 될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카페로 소개해서 카페로 유입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페는 뭐 단기간 2개월, 3개월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2년 보고 천천히 네. 키워나가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죠. 재산이죠, 재산 카페는. 카페는 재산이죠.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없으신가 본데요, 회원님들께서. 황병희의 의견 건의사항이 적극 권장합니다. 강남에 단톡방이 있는데 회원이 700명, 다른 단톡은 400명. 가입을 매물을 올립니다. 강남의 매물 물건은 이 단톡이 제일 활동량이 강합니다. 이거 만들어 운영하면 캐마 회원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카페 강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의견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율적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1000명을 딱 한도를 1000명으로 해서 해야 될까요? 의견 참 좋으세요. 예. 항상 근데 좋은 의견 많이 해주세요. 저는 별로 이거는 별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친목회 방을 생각해 보세요. 친목회 방. 친목회에 있는 회원님들끼리 방이 있지만 거기에 물건 공유를 정말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단톡방보다는 전에도 지금 시간이 너무나 없어 지금 못하다만 다보님께서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카톡방 그거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한다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유튜브 성격을 좀 하고 달리 있습니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공유방과 그러니까 이제 물건 공유방 따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을 만들면 거기에는 다른 얘기 절대 못 올리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딱 하나만. 유튜브만 올려. 네, 유튜브하고 블로그. 유튜브만 올려. 블로그도 빼고. 안 돼요? 유튜브. 왜 오로지 유튜브. 블로그도 같이 협업을 하는 방이 있으면 그래서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하면 안 되고 하려면 따로 해야 되고. 그럼 유튜브 방 따로, 블로그 방 따로, 유튜브만 올려서 따로. 절대 유튜브 영상 링크 올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가 공지하는 것만 글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올라오면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강퇴시켜서 다 내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나서서 이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유튜브 반장, 블로그 반장.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되겠네. 관리를 안 해주면 방장이라고 해야 돼요. 방장. 예, 통제가 안 되거든요. 통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만 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상을 딱 올려. 그러면 한 400명이 좋아요 딱 눌러주고 바로 첫날 400조회수 딱 나와봐요. 바로 상위로 끝까지 올라가지. 보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봐주면. 우리 회원들끼리는 그죠? 끝까지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근데 뭐 두 배속으로 유튜브 해놓고. 영상이라는 게 빨리 봐봐야 빨리 길어봐야 뭐 4분, 5분, 3분에서 5분 정도 정도로 만드시라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은 길게 안 만드시죠?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비밀방을 만들어야 되고 방장이 강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안 주고 자기 것만 올리는 얌체족들은 바로 강퇴시키고 재가입 못하게 막아버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 방 있으나 마나한 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나도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방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유튜브 방 생기면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튜브 방은요. 카톡방이 생긴다면 그거는 내가 올린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방이지 거기에 협업. 궁금을 한 걸 질문하거나 네. 이런 방이 아니에요. 네, 협업.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는 지금처럼 방송에서 해도 되고 강사한테 해도 되고 카페에 글을 남겨도 되고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길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그 유튜브 공유방에서 질문하시려고 해요? 그거는 협업을 위한 방이니까 오로지 협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방장 누가 하실지 정해주세요. 아, 내가 하겠다. 난 블로그 방장 하겠다. 유튜브 나는 방장 유튜브 하겠다. 방장 내가 하겠다. 올리세요. 나는 매물 방장 하겠다. 거 봐.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하면 좋아. 나는 참여할 의사가 있어. 근데 나는 싫어. 내가 방장하는 거 싫어. 왜? 힘드니까. 그럼 못하는 거지 뭐. 그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황 박사님. 30명 한도? 30명 아니 근데 갖고 무슨 방장? 무슨 유튜브, 블로그, 매물 어떤 방장 하시겠어요? 아니 황 박사님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그쵸?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유튜브. 근데 30명 너무 작다. 30명은 너무 작아. 30명 막 선착순 그러면 막 금방 싹 마감되지 않을까요? 30명은 너무 작고 그래도 몇백 명은 돼야지 진짜 그렇죠. 좋아요 딱 몇백 명 눌러줘야지 그냥 팍팍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그래도 방향이지? 한 2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00명까지 하면은 한 사람이 방 하나에 1000명까지래요 아까. 아니 근데 1000명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일주일에 3개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또. 일주일에 3개를 너무 일주일에 뭐 적어도 하루 종일 서로 그냥- 그것만 하시다가 아니 그냥 끝내네요. 일주일에 1개를 올린다고 전제해 보세요.